자, 보시면 사실 정철의 작품은 크게 흐름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일단 패턴이 있어요. 네, 성산불곡부터 해서 지금까지 기출이 됐었던 작품들을 한번 쭉 모아보자면 성산불곡, 관동별곡, 그 다음에 이제 삼이인곡, 숙미인곡 이런 식으로 가죠. 네,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크게 나눠서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지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은 이 작가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알고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는 있죠. 그래서 성산별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관직에 들어가기 이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동별곡이 바로 관직에 들어간 다음이에요. 그리고 삼이인곡, 속미인곡은 관직에서 이제 물러난 건 아니고 네, 유배를 갔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나타나는 심정이 당연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특징을 좀 잡으시고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성산불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시대가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정철이 25살 때 이제 만들었었던 작품인 거고, 요거는 이제 40대 이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텀이 긴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에 반해서는 뭐 사실 그렇게까지 내용의 차이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때 특징들 그리고 관동별곡의 특징 그리고 삼이인곡, 속미인곡의 특징들 공통적인 것들과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잡아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산별곡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서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상적으로 지금 설정을 하는 인물이 여기에서 이제 아저씨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친척이긴 한데 이제 이 아저씨는 그분을 이제 되게 동경하면서, 왜냐면, 그러니까, 심지어 유배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배로 와서도 속세로 등지고, 뭔가 되게 세속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그가 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여기서는 재밌는 게 표현이 학예에 대해서 이제 뭐 선악이란 표현들이 관동별곡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도 굉장히 좀 그런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인공이 그 아저씨인 것에 반해서 이제부터 관동별곡으로 가면 선악의 주인이 나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는 그 꿈꿨던 로망을 실현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제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관동별곡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워두시면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출제가 되건 안 되건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정말 중요한 작품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동별곡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반대로 훈민정음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중세국어 문법을 또 완벽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기준을 잡을 수 있거든요. 관동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동별곡을 한번 완벽하게 분석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웬만한 고전 작품들은 뭐 좀 자신감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공통적인 주제들로 묶어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뭐 간단하게만 하고요. 뭐 요거는 이제 지금 사실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조금 낮으니까 관동별곡 이유를 보자면 여기는 네 말씀드렸다시피 관직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정철 아저씨가 굉장히 자랑도 많이 하고요. 뭐 허세도 좀 많고 술도 좋아하시고 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어떻게든 자신이 관찰사가 된 거를 어필하고 싶어요.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직에 있을 때의 모습이 제시가 되다 보니까 실제 지명들로 나오고요. 거기다가 남성화자고, 왜냐면 자기인 거를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임금님 감사하고요. 저 지금 뭐 만복동 폭포도 왔고, 활용소도 왔고 이래서 실제로 지금 자기가 와 있는 곳들을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치를 잘하죠? 이렇게 제가, 참, 뭐,
좋은 곳들에 와 있죠? 라는 것들을 어필해야 되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요런 특징들이 이제 좀 가장 큰 특징이고, 여기는 너무 창피한 거야. 유배로 오고 나서는. 그래서, 여성 화자로 바뀌죠. 네, 여성 화자로 바뀌고, 자아를 아예 바꿉니다. 네, 그리고 실제와 완전, 네. 실제 지명 안 쓰죠, 이제는. 네, 그래서 아예 천상계, 지상계, 이런 식으로 해서 판타지로 접근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이런 흐름들을 좀 잡아서 보시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네, 그 큰 포인트가 산과 바다입니다.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산에서 고민하는 거는 일단 공적인 고민인 거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고민하는 거는 사적인 고민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죠. 어떤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그런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런 계약을 제안을 하는 거죠. 아마 그럼 바로 갈 것 같은데 저희 학원이 이번에 하와이에 국어 학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거기 가서 1년만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간 거지. 갔어. 근데 1년이 기한이 이제 수능 때까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월 정도가 됐어.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업을 한다 얘들아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다가 맨날 내가 수업 끝나면 뭐 서핑하고 뭐 수업 끝나면 지금 여기 뭐 어디 놀러와 있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다가 근데 지금 10월 정도가 된 거야.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고민이 뭐겠어요? 이 천국 같은 곳을 떠나야 되다니 나도 너무 아쉽다. 지금 바다에 있는, 돌고래, 이런 애들이 나를 찾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야자수도 나와 헤어지는 걸 슬퍼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하와이에서 얼마나 수업을 잘했는 줄 알아?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다로 가서는, 그러면 잠깐만, 내 개인적인 욕망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러면 나 그냥, 이제 선생님 그만하고 여기 그냥 정착할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다로 가면서는 그 고민들을 쭉 했는데 어떡하지? 나 하와이에 남아야 되나? 이런 것들. 근데 좀 결론은 허무하긴 합니다. 왜냐면 너 근데 원래 하와이 현지인이었어. 너 원래 신선이었어. 근데 뭘 고민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렇구나. 라고 해서 이제 다시 그냥 그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 잘하고, 수업 잘하고, 나중에 올게. 예, 라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이 전체적인 특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아무래도, 공적인 부분들을 많이 어필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연구는 나타날 수 있어. 연구는 나타나죠. 임금님, 제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야 이제 보내줄 테니까. 근데 연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국도 있고요. 제가 나라 걱정을 이렇게 합니다. 저를 이렇게 좋은 곳에 보내주시다니 제가 항상 신하로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우국일 때는 특징이 다른 게 아니고 신하로서의 자세가 드러나 있을 때는 우국으로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군일 때는 한양 비유한 단어들이 나오면 네, 그러면 연군으로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삼각산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그죠? 네, 한양이라든지 이런 표현들 나오면 네, 얘가 연군과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군, 우국 말고도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보통의 작품들에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관직에 있을 때 이런 노닥거릴 시간이 없거든. 이렇게 작품이나 길게 쓰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정철이 이제 그런 몇 안 되는 작품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다 보니 선정의 포부를 드러낸 게 거의 없습니다. 애민정신을 드러내고 내가 여기만 가도 계속 지금 우리 백성들 걱정이 되는데 여기만 가도 우리 백성들 걱정이 되는데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선정의 포부. 근데 실제로 이 부분들은 다른 작품들에서 거의 없는 거거든. 알겠어?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나왔을 때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고민을 하다 바다로 가는데 아시다시피 이전에 기출이 됐었던 부분이 이제 바다에서의 내용들이 이제 기출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다 내용 자체가 워낙 짧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 또 나왔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또 수능에서 낼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다 전문 분석은 할 테니 거기는 좀 빨리빨리 가면서 특징들을 잡아가도록 할 거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수능에 만약에 이 작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산에서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꿈에서의 그죠? 네, 내용들 갈등이 해소되는 지점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맥락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정리해 두시는 걸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인국, 숙민국 같은 경우도 어차피 지금 연계 교재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정리해 두시는 거 추천을 하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이제 안 나오는 것이 우국은 나올 수가 없어요. 보통 여성 작가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우국이 드러나진 않아요. 왜냐면 나는 임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뭐 상대방에 대한 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을 좋아하고 그죠? 네,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뭐 그리워하고 이런 얘기들 자체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의 설정이다 보니까 신하로서의 마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로서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국이 그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국은 찾을 수가 없고 대부분은 이쪽에 그래서 임을 향한 강한 그리움 이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한 내용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분명히 어렵지 않은데 그 내용들 자세히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를 보는 거 이게 이제 좀 어려워서 그렇죠. 알겠지? 네, 그래서 일단 같이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요 맥락들을 알고 가시면 그리고 보다 보면 또 재밌어. 네, 뭐 이게 뭐가 재밌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단 관동별고 맨 처음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지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라이브로 이렇게 틀었고, 실제 수업을 듣는 것처럼 보시면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일단, 감동불곡은 선생님이 이제 크게 산에서의 고민과 그 다음에 바다에서의 고민, 네, 얘네들을 좀 나눠서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의 강호는요, 네, 아시겠지만 강과 호수고 이것이 가장 큰 주제이긴 하죠. 네, 얘가 지금 강호가도의 전형이고요.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얘기들을 꺼내놓는 전형적인 가사입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게 뭐 보셔야 되는 단어긴 한데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은 그냥 뭐 중병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자연을 사랑해서 걸리는 병을 뜻해요. 그래서 중림에 누웠는데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임금을 지칭을 하고요. 어와 성원이야 갈수록 만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임금님께 감사하다라는 그죠? 네, 뭐 감군의 표현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감군어는 보통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정리할 때 이제 좀 제시가 되는 건데 일단 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 먼저 저를 이렇게 하와이로 보내주시다니 감사해요. 이런 얘기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춤은 들이다라 경외남은 바라보며 있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사실 관동별곡의 가장 큰 특징은 아시겠지만 기행가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17년도, 18년도 계속해서 고전시가에서 기행가사는 고정적으로 또 출제가 됐습니다. 왜냐면 이게 연계다, 비연계다라는 것을 떠나서 물론 연계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어디를 내가 갔어서 그때 뭘 느꼈고 이걸 들었고 이걸 봤어라는 얘기들은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 어차피 평가원 입장에서도 그냥 되게 부담이 없는 거죠. 학생들이 이것까지 다 못 외웠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못 외웠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뺏을 수 있는 독해하는 것도 좀 낯설 거고요. 그런 작품이다라는 건데 기행가사는 그렇기 때문에 여정과 견문과 감상을 나눠가면서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정은 딴 거 없습니다. 내가 간 곳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간 곳과 지금 있는 곳과 여기에서 경외남문은 바라본 거예요. 그지? 그거는 견문이죠.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무엇을 바라보냐. 왜냐면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요즘에 최근에는 정서 이런 부분들보다 팩트체크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였다라는 말과 어디에서 어디를 봤다라는 말을 완전히 다르잖아. 근데 그냥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었으니까 여기 간 거 아닌가? 이러고서 그냥 바로 체크해버리는 거죠.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구분해서 표시를 해요. 왜냐면 모든 문학에서 나는 여정을 네모 표시하기 때문에 직접 간 곳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본 것은 그냥 괄호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감상일 때 느낌은 꺽쇠로 표시를 해요. 네, 우리 거미손 표시했던 거 있잖아, 그치? 그거 모든 부분에 다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서들은 꺽쇠로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배경 바뀌는 부분들, 여정 바뀌는 부분은 네모로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견문, 그래 내가 봐서 무엇을 봤다라는 것들은 괄호에 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네, 그래서 여기는 경의 난문을 바라본 겁니다. 왜? 거기 누가 있어? 임금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양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계속 영군으로 연결지어서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봐주세요. 그 다음 하직인사하고 물러난 욕절이 알패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초반부에는 그래서 굉장히 호흡이 빨라요. 네, 그래서 장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공간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 네, 속도감 있게 공간의 이동이 네,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될 거고 또 속도감 있게도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잡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은평구역에서 말을 갈아서 흙수로 돌아드니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디로 이동했다 정도예요. 알겠지? 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뭐 섬강은 어디 매우 치약이 여기로다라고 해서 네, 지금 뭐 치약선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지금 그쪽에 도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라고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근데 이 몸이 이러궁도라고 해서 네, 지금 역군은 이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것도 역시라는 뜻이고요. 뭐 이렇게 굳이 해석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매이지 않으셔도 되는데 군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이게 중요해요. 군은 임금이고요. 은은 은의 은자잖아. 그지? 네, 그래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만 초점 맞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내가 이렇게 떠나게 되다니, 내가 여기로 거쳐가지고 이렇게 왔어. 라는 얘기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임금에 대해서도 또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보여줬네요. 그지? 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이어서 보자면, 네, 여기서 이제 소양강 내린물이 해가지고 나와요. 그죠? 네, 근데, 선생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지? 한양과 연결된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면, 네, 그거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연군으로, 그지? 그래서 소양강 체크해 두시고요. 그죠? 소양강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고? 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흘러들어서 한강까지 갈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러니까 계속 임금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고요. 고신, 거국의 백발도 하도하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여기 위에 하다 같은 경우는 난타를 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래 하자가 붙은 애는 무엇을 행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네. 그래서 둘의 의미는, 근데 이제 이게, 뭐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 조금 현대어 풀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얘네가 그냥 하다로 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 둘 다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네, 선생님 얘기했죠. 우리 이 정도 한자는 기억합시다. 신하 신자예요. 네, 그래서 신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다라고 하면 일단 우국과 연결이 된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백발은 언제 나오겠어요? 흰머리는 네, 머리 근심 걱정 있을 때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떠나온 신하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네, 백발이 많기도 많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지?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딴 거 없고요. 네, 바로 연군의 키워드와 우국의 키워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치? 네, 이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주 밤 겨우새와 북간정에 올라가니 라고 했어요. 오케이, 중요하다. 왜? 북간정에 올라가니라고 했잖아. 그죠? 네, 지금 직접 올라간 곳이 아이고 제시가 됐어요.
네, 그러면 얘 여정이니까요.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그지?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올라간 거고요. 그럼 그것만 체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삼각산 제일봉이 하마면 베리로다라고 했어요. 예, 지금 삼각산이 보일 것 같구나라고 했잖아. 그럼 삼각산 또 뭐야? 네, 역시 연군 키워드로 넣어야죠. 그지? 네. 그래서 어쨌건 계속 한양과 연결되는 것들은 다 연군으로 넣어서 봐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 궁왕대걸터에 오작이 지적이니 청고의 흥망을 안 한다, 모른한다 라고 했어요. 네, 아시겠지만, 니은다는 하느냐라는 의문형 어미로, 네, 봐두시면 되는데,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얘기죠. 여기는 좀 중요한 얘기인데, 위에 삼각산까지는 연군인데, 그러면서, 야, 그 대단한 그 궁궐터에, 지금 새가 지저귀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여기가 얼마나 잘 흥하고 망했는지 알긴 아니?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말은 뭐야? 그렇게 대단했던 곳이 지금 이렇게 터밖에 안 남았잖아 라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네, 역시 여기서는 주제가 좀 중요한 게 연군만 있는 거, 우국만 있는 거, 선정에 대한 포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이 부분이 지금 좀 특징적이죠. 인생무상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너 이건 알긴 알아?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멸망한 고국에 대한 탄식 이런 것들은 이제 맥수시탄과도 연결 지을 수 있는데 국어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인생무상 정도로. 그리고 보통 맥수시탄이 나오려면요. 이제 그 고려 왕조, 500년 왕조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고려 왕조에 실제 있었던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는 좀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인생무상이다. 라는 것만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회양 내 이름이 마초와 갖추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식인 거죠. 내가 하와이로 왔잖아. 그치? 그래서 하와이에서 정치를 하려고 봤더니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지역을 줬을 거 아니야. 하와이 전체를 다 준 건 아니고 그죠? 난 관찰사니까.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맡은 곳이 장소 이름이 대치동이었던 거예요. 네, 이름이. 근데 그 대치동이라고 했을 때, 서울에 있는 대치동과 하와이 이름 있는 대치동이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회양, 네 이름이 마침 똑같구나. 이게 중국에 있던 지명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기는 좋은 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장유의 풍채를 고스란히 볼 게이고 라고 해서 급장유는 이제 거기에서 정치하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너무 잘했던 거야. 그러니 저도 하와이의 대치동에서 이렇게 한번 정치 좀 잘 해볼게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알겠지?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뭡니까? 선정에 대한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다. 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정치 잘하고요. 그 다음에, 또, 때마침, 이렇게 좀 우연이긴 하지만, 이런 좋은 지명과 또, 동일하니, 저희가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알겠지? 네, 계속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제라고 했습니다. 시간적 배경이 나올 때는 당연히 체크해둬야 돼. 그지? 네, 지금 뭐라고 하냐면, 3월이라는 표현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네모부터 해야죠. 네, 봄이구나, 3월이구나. 왜? 그 다음에 4월이 나올 수 있고 5월이 나올 수 있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걔네들 네모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금강산을 가리키는 말인데 풍악이라는 말이 근데 이제 요거는 원래 가을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금강산을 잘못 오기로 쓴 것 같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런 해석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정도로 풍성한 가을의 모습을 가을의 금강산 정도로 지금 만끽하고 있는 모습을 비유한 거다라고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보세요. 네, 그냥 굉장히 이제 어떤 태도로 이 사람이 보고 있는가만 3월에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가라는 것만 가져가시면 될 겁니다. 계속 보시면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있다라고 하면서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의 막대를 짚어가면서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했어요. 오케이. 자, 중요하죠. 지금 백천동은 옆에 있어. 옆에 두고 만폭동을 가는 거야. 그치? 그럼 여정은 만폭동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 만폭동, 그 유명한 만폭동에 대한 얘기가 제시가 될 거예요. 아시겠지만 많이 보셨을 거고요.
중요한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까지 또 많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 네. 그래서 네, 그 다음을 보시면 지금 은 같은 무지개라고 했어요. 네, 뭐 그냥 지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비유니까, 그죠? 그래서 비유법이다라는 것. 수능에서 막상 비유라고 했을 때 은유와 지규 그리고 또 사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은유는 거의 나오지도 않고요. 지규가 거의 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인이 출제가 되고요. 이 두 가지밖에 사실은 거의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내신으로는 풍유도 배우고 대유도 배우고 제유도 배우고 이것저것 많이 배우셨겠지만 한유도 배우시고 근데 기본적으로 비유라고 하면 지규와 의인을 찾는 거니까 그 정도만 초점 맞춰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초리라고 했어요. 용의 꼴인데 비유 지금 둘 다 지규법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섣돌면 뿜는 소리 심리에 잦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부분은 시각적인 분석이었던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섣돌면 뿜는 소리라고 해서 청각이 나왔네요. 시험에는 뭐 나올 수 있어? 감각적 이미지가 사용이 되었다 라는 얘기 나올 수 있지. 감각적 이미지는 심상이 2개 이상 쓰였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가 나와도 강조 기법과 나오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색채 대비라던가 아니면 반복하고 있다던가 대구를 쓴다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움직임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들을지는 우레였는데 보니까 눈이로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들을 때는 되게 우레소리처럼 들렸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눈 같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지금 실제로 소리가 심리까지 있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원경에서 뭐 근경으로도 볼 수 있는데 사실 보통 원경, 근경 같은 경우는 유상가 정도로 그래서 원사는 첩첩 이런 표현을 쓰다가 그 다음에 앞에서는 뭐 이렇게 폭포에 물방울들이 튀는 모습들 이런 것들 비유가 나타날 때 그럴 때 이제 좀 명확하게 보실 수 있고 여기서는 감각적 이미지에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동별곡은 유불도 사상이 또 다 드러나는 작품이기도 해요. 물론 그 중에서는 이제 뭐 유교 같은 경우는 딴 게 아니고 이제 임금에 대한 충성, 그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불교적인 부분은 사실 여기는 뭐 약화는 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제 또 도교적인 특성이 많이 드러나 있고요.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도가적인 얘기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초점 맞춰서 봐주시면 될 텐데, 선악이라고 해서요. 선악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는 성산불곡에도 나오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신선이다라는 것보다 신선의 학이 나를 알아본다라는 좀 특이한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해 두셔도 좋을 텐데, 일단, 선이라는 표현. 네, 이것도 좀 기억해두자. 이거 신선선자예요. 왜냐면 신선은 그냥 신선이 아니라 도가적인. 그리고 도교는 또 거기서 끝나나? 아니요. 무릉도원어로 해서 이상향으로 연결이 되잖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발 그냥 보지 마시고 일단 한자 지금 해놓은 건 기억이 날 거야. 요 정도는 기억해두시는 거 추천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선하게 새끼치니 춘풍 옥적성에 첫잠을 깨뒀던데 그러니까 그 오피리 소리에 선잠을 깨웠던지 호의현상이 반공에 솟았더니라고 했습니다. 호의현상도 선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악을 비유하고 있는 단어들 연결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호의현상 이야기한 거고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는 듯 했어요. 서호 옛주인은 자기야. 네, 이건 화자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를 반기는 것 같다. 내가 신선인 거 알아보는구나, 너. 이런 식으로 지금 비유를 한 거야. 알겠지?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대신 구분은 해두세요. 그죠? 네, 한 번 정도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중요합니다. 뭐냐면, 소양로, 대양로 해가지고 누나를 구워보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올해 EBS에 수록이 된 부분이에요. 물론, 사실 수록된 부분이면 수록된 부분보다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긴 합니다. 그쵸? 네, 근데 수록된 부분조차는 그냥 알아둬야 되는 거지. 그리고 좀 주의할 것이 EBS에 실려있는 부분이 만약에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면요. EBS에서 주석으로 달아줬던 표현들은 안 나올 거야. 네, 그니까 웬만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EBS 맘 잡고 하루면 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분석하라는 건 막 전체 다 보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제까지 다 풀면서 보라는 게 아니라 작품들 있잖아. 예, 작품들 정리해 가시면서 주석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EBS 교재에서 맨 뒤에 나와 있는 작품 전체 줄거리와 주제들, 특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형광펜으로 좀 칠해서 네, 마지막에 직전에 지금은 보신 거 기억날 거거든요. 분명히 연계 체감도 되실 거예요. 특히 시간은. 그러니 걔네들은 좀 체크해 두시고 보시는 거 추천을 해요. 그리고 그때 EBS 작품에 주석이 나와 있잖아. 이 주석들은 그냥 다 외워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지금 수록된 부분이니까 좀 더 중요하게 볼게요. 소양로, 대양로로 눈 아래 굽어본 거야. 여정이에요? 아니야. 그지? 이거 여정 아니고 여기를 보고 진월대에 고쳐올라 앉은 말이 있습니다. 난 어디 와 있어? 진월대 와 있어. 그치? 네. 여기 와 있는 거야. 네, 여기 지금 여정 여기고요.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맨날 나오지, 여산. 자, 여산은요, 우리나라 산입니까? 아니야. 그지? 아니라고. 이건 중국의 산이에요. 자, 근데 계속 어쩔 수 없이 중국을 비교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유학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학자들이 일본하고는 비교를 안 하잖아요. 일본한테 우리가 어떤 학식을 배워왔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인 유학 때문에 공자님이 있다 보니까 중국과 비교는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비유나 이태백도 맨날 나오는데 사실 그지, 네, 뭐 그렇게까지 다룰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냥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 지금 여산이라는 표현, 이거 태산, 여산 이런 거는 그냥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중국이에요. 알겠지? 자, 여산에 근데 여산 모른다 칩시다. 그냥 A라고 해요. 어떤 지명인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A라는 곳에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인다 이랬어. 그런 말은 지금 나는 여산이 좋다고 하는 거야? 여기가 좋다는 거야? 여기. 비교하려고. 그치? 그거 되게 예쁘다고 들었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 예쁘다. 이러면 그냥 끝난 거잖아. 그치? 고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와 조가옹이 헌사토 헌사이샤라고 했어요. 헌사하다 무슨 뜻이야?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네, 헌사하다는 야단스럽다는 뜻인데 야단스럽다 하면 뭐 솜씨가 막 되게 방정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그렇잖아요. 보면 되게 잘생긴 연예인들을 봤을 때 조각 같은 얼굴이라는 표현 쓰죠. 그치? 네, 그래서 신이 정말 잘 빚어낸 얼굴 같다. 근데 우리는 그치? 내 얼굴은 빚다가 떨어뜨렸나 봐. 그죠? 조금 잘 빚어주시지. 그래서 조각 같은, 예, 그러니까 솜씨가 너무 야단스럽고 너무 화려하고 좋다라는 의미야. 알겠지? 그래서 조물주가 헌사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면 긍정이에요. 특히나 자연물은 단조롭다 이런 표현보다 화려하고 예쁘고 솜씨 정말 대단해 라고 하는 게 긍정입니다. 알겠지? 네,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날거든 뛰지 마나 섰거든 솟지 마나. 이 표현은 사실 이 작품이 네, 표절 작품입니다. 표절 작품이야. 그치? 네, 그러면 안 되는데 표절했어요. 어떤 작품을 표절했냐면 송순의 면왕정가라는 작품을 표절을 했고요. 그 송순의 면왕정가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좋게, 왜냐면 고전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베끼는 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게 그냥 룰이었던 거죠. 아주 좋은 작품의 구절을 가져와서 자기 걸로 잘 만드는 사람이 작품성이 높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 그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얘가 문학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의미인지만 알면 돼. 날거든 뛰지마나. 얘는 그래서 이제 면왕정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날거든 뛰지나 말지 섰거든 솟지나 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만 보면 돼. 그래서 좋다고 나쁘다고. 이러면 이러지나 말지. 이러면 이러지나 말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거 어떡하라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냐면 그런 거죠. 아니, 쟤는 공부를 잘하면 잘생기지는 말지. 야, 잘생겼으면서 공부까지 잘하냐? 라는 얘기라고. 알겠어? 네, 그래서 둘 다여서 너무 좋아. 알겠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부용을 꽂았는 듯, 배공을 묶었는 듯, 자, 비유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비유 반복되고 있고, 대고도 있고요. 동명 받치는 듯, 북을 기억는 듯 해서 계속 이 부분은 이제 산봉우리의 모습들을 역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라고만, 체크해 두시면 되고, 높을 시고 망고대 외로우셔 혈망봉이 했는데, 아시겠지만, 고전시가, 그리고 특히 고전시가에서 자연이 나오는데,
외롭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지? 네. 왜냐면, 한자에서 외로울 고자. 이건 안 써도 되겠지, 그지? 네. 외롭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근데 이제 외로울 고자를 써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외로울 고자가, 한자로는 외롭다라기보다 하나임을 뜻해요. 근데 그냥 이제 이렇게 쓰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치? 네. 그냥 얘 하나 있다. 그냥 소나무 하나. 뭐 하나.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별로 문학적이지 않아서 야, 외롭게 서 있다. 이런 표현들을 정말 많이 써요. 근데 그것이 보통 말 그대로 직역을 해서 그런데 외로울 고자를 썼으니까 절대로 쓸쓸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야. 저 지금 혈망봉은 혼자서도 저렇게 고고하게 너무 예쁘다, 멋있다 이런 표현인 거야. 알겠지? 네, 그것만 좀 기억해주세요. 이거는 다른 작품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외롭다 하나만 나오면 그렇고 외롭다라고 하면서 뒤에서 쓸쓸하다 슬프다 나왔어. 그러면은 그게 맞아. 그런데 한 번만 나왔다고 했을 땐 얘 가지고 그냥 우울하다 슬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알겠죠? 네, 그것만 좀 주의해서 보세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하늘을 우러워서 무슨 일을 사르려고 천만 겁이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느냐. 그래서 야 쟤는 그렇게 굽힐 줄을 모르고 당당하게 잘 서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역시 예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우와 너구나 너 같은 이가 또 있겠는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단해 라는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심대 고쳐 올라라고 했어요. 네 이번에 계심대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여긴 또 여정에 해당이 되죠. 여기 지금 올라갔으니까 네, 계심대에 다시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중양성은 바라본 거야. 그치? 네, 간 거 아니에요. 중양성은 바라보면서 12,000봉을 역력하게 또렷하게 헤아려 보니 봉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말거든 좋지나 말지. 또 나왔다. 그치? 연왕정과에 나왔던 표현. 그래서 말거든 좋지나 말지. 근데 여기서 좋다는요. 아시겠지만 고전에서 좋다와 교타가 있어요. 근데 둘 다 비슷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좋다가 여기 교타로 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다 같은 경우는 깨끗하다의 의미예요. 알겠지? 네. 그래서 사실은 의미 중복이긴 해요.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지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좋단 얘기야. 그지? 네. 너무 깨끗해서 예뻐. 그리고 좋거든 막지마나 저 기운 흩어내서 인거를 만들고 싶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네, 요거네요. 선정의 포부가 또 드러났습니다. 그치? 네, 요거 체크해 가면서 보시면 되고. 형용도, 그러니까 모습도 끝이 없고, 형세들도 하도 알샤 많기도 많구나라고 해서 역시 계속 다양한 12,000봉의 모습들을 비유하고 있고요. 천지를 만들 때, 삼기단 만들다예요. 천지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됐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유정도 유정을 셨어요. 뭔가, 의도를 하고 만든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랜덤 아니고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또 기출에도 또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네, 한번 읽어보시면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보니 귀 리신고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 올라보니라고 했잖아. 그치? 네, 이걸 그냥 올라서 보니까 라고 해석한 친구들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어적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올라본 사람이요. 알겠지? 올라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라는 얘기예요. 네, 그 말은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지만 특히 양단문학에서 서리법은 정말 많이 나와요. 그치? 왜냐면 그러니까 민중문학에서는 그죠? 네, 민중문학에서는 이제 풍자와 해악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골개미가 있어야 되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양강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보통 가난하게 사는 것은 별로 그렇게 창피할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조와 절개를 오히려 저버리는 게 문제지 가난하게 살는 걸로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되게 서러워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또 지조와 절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꺾였다라고 하면 글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죽죠. 네,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좀 추구하는 가치, 주제와 평민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좀 많이 다르죠. 근데 서리법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양반문학에서 그나마 좀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인 거야.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너무 내 자랑이거나 이런 경우에 슬쩍 바꿔서 그렇지 않아? 라는 말은
그렇다고 라는 말이잖아요. 그치? 예, 그러니까 그렇게 꼭 바꿔서 서리법은 나오면 원래 문장으로 바꿔서 보세요. 알겠지? 네, 그래서 몰라보니까 누가 있겠냐? 없어. 없다고. 그지? 네, 이렇게 질문 아닙니다. 그죠? 네, 없다라고 바꿔서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동산 태산이 누가 더 얼마나 더 높았던가 노국 좁은 줄도 우리도 모르겠는데, 즉 동산 태산도 다 중국 산인데 노국은 대놓고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겠는데 넓거든 넓은 천하로 어찌하여 적다고 말했단 말인가? 라고 했어요. 지금 주어가 빠졌죠? 누가 말했다는 거야? 네, 이거 바로 공자님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공자님이 살았던 중국도 충분히 넓은데, 그죠? 네, 근데 공자님은, 야, 이거 내가 있을 사이즈가 아닌데, 그냥 뭐 세상 천하가, 나한테는 손바닥 하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거지. 네, 그러니, 야, 너무 멋있다. 너무 상남자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죠? 우와, 저 지위를 어찌하면 알 것인가. 근데, 어찌하면 알 것인가. 우와, 알고 싶다. 이긴 한데요. 근데 오르지 못하니, 나는 근데 나는 저 지위까지는 오르지 못하겠으니까 내려가는 게 어떻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 그지?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로봉은 옳은 거야, 만 거야. 네, 원래 비로봉 상상동, 뭐라는 거야, 그지? 비로봉 상상두는 지금 여정으로 올라갔었어야 돼요. 근데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올라보니까 누가 있겠어? 라고 했으니 이런 거 팩트체크로 낚이면 안 된다고. 그치? 네, 그래서 올랐다. 또는 뭐 비로봉 상상도에 갔다가 또 어디를 갔다라는 표현들이 나왔을 때 낚이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정이 나왔을 때 메모해 두시고 네,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네, 뭐 아직도 산이긴 한데 그치? 네, 그래도 이제 좀 꽤 왔어요. 그치? 네, 이 정도면 꽤 왔습니다. 계속 보시면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했어요. 네, 이제 사자봉으로 갑니다. 그 앞에 너럭바위 활용쇠 되어서라 라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활용쇠라고 했지만 활용소예요. 그죠? 그래서 연못소자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주격조사 이가 붙은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문법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활용소가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연못이에요. 네, 그래서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서 라고 해가지고 지금 늙은 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용은 옛날에는 있었던 게 아니야. 옛날에도 없었어. 그래서 이 안에 연못 안에 용이 있나? 라고 일단 의문을 가지셔야 되고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라고 했더니만 근데 이제 다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물을 비유를 한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왜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얘기로 화제가 전환되려고 하는 거지? 라고 보시면 주야 밤낮으로 흘러내서 창해의 큰 바다에 이어지게 되니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일후를 지내는다 라고 했어요. 이거 엄청 중요하다. 그치? 왜?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풍운이 나왔어요. 바람 풍자고 구름 운자입니다. 얘네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보통은 둘 다 쓰여요. 그래서 문맥이 정말 중요해요. 어디서는 긍정이었다가 어디선 부정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3위로도 마찬가지야. 비잖아요. 비도 긍정 부정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네 여기서 얘네들을 얻어서 비를 언제 내리지? 라고 했어. 그래서 뭐 하려고 하나 봤더니만 왜냐면 아직 모르겠거든.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근데 봤더니 뭐래? 음해에 지금 음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늘진 곳에 있는 것을 뜻하고요. 음해에 시든 풀들을 다 살려내고 싶어서 그랬어 라는 얘기죠. 즉 여기서 풀은 누구겠습니까? 민중이고 즉 제가요 백성들한테 좀 정치 좀 잘하고 싶어서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맡은 여기 관동팔경에 있는 백성들은 정말 잘해주고 싶어서요 라는 얘기죠. 즉 여기서 풍운과 삼위루는 긍정이야. 민중들을 살려줄 수 있는 대상들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어의 상징성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기억, 니은 넣어버리면 바로 문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좀 잘 봐두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가 또 EBS 중요한 부분까지 수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마음 묘길상 앞문제 넘어지나
왜냐면 썩은 날이 불정대에 올라가니 했습니다. 이번엔 불정대에 올라갔어요. 네, 여정이에요. 네모에 두시면 되고. 천심절벽을 반공에, 네,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천천히 베어내요. 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주관적 변용이죠. 이게 아주 예전에 쓰였던 표현이긴 한데요. 변용이라는 표현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보다 아니면 뭐 관념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용어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요런 용어가 쓸 수 있다라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었으니 했어요.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를 지금 강조를 한 거고요. 폭포가 그만큼 예쁘다라는 것을 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 계속 보시면 도경 12급이 내 봄에는 열어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폭포가 그 금강산 12폭포를 비유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너무 예쁘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적선 이제 이쇼 고쳐 의논하게 되면이라고 했습니다. 이적선은 사실 많이 나오는데요. 이적선이라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시선이라는 표현도 쓰이고요. 이태백이라고도 쓰이고 이백이라고도 쓰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태백을 뜻하고요. 아시겠지만 중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고, 근데 이제 그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의논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말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작품을 쓰게 된다면, 여산이 여기 도곤은 뭐뭐 보다라는 비교부사격 조사죠. 여기보다 낫단 말을 못할 거다. 그래서 여산보다 여기가 훨씬 예쁜데 라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그죠? 네, 이 정도만 받으시면 되고, 너무 예뻐 라는 태도입니다. 그죠? 산에서는 대부분, 네, 그래서 너무 예뻐. 그러니까 그렇잖아. 선생님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나 지금 하와이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좋아. 네, 근데 지금 하와이 한 번도 안 가봐서 하는 말이에요. 네, 나중에 신혼여행지로 가려고 선생님 아껴놓고 있는데 평생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급하게 들고 있습니다. 어쨌건 근데 좋대. 네, 되게 좋대요. 네, 여러분도 한번 수능 끝나고 꼭 가보세요. 알겠지? 나는 또 못 가겠지만 근데 그 하와이에 있으니까 계속 너무 좋은데 여기? 너무 좋아. 야, 뭐 여산? 아유, 됐어. 여기가 훨씬 좋아. 이 얘기를 계속 한다고. 알겠어? 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제부터 좀 중요한데, 산을 계속 보겠는가? 나 이제 바다로 가겠어. 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동해로 갈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이제 공항 쪽으로 가는 거지. 네, 공항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뭐 제주도나 어디 놀러 갔어요. 놀러 갈 때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막 마지막 날인 거야. 네, 그러면 공항 주변에서 밥 먹어도 맛있거든? 맛있고 좋아. 근데 처음에 내려가지고 먹을 때 그 밥과 맛이 좀 달라. 그치? 네, 그래서 계속 좋다가 야, 진짜 맛있다. 근데 가야 되네? 이래서 계속 그 갈등이 반복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남해 완보하여 라고 했습니다. 남해도 계절적 배경이에요. 네, 이것 좀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은데, 왜냐면 남해나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많이 없거든요. 보면 보통은 이제 버드나무, 그죠? 네, 버드나무가 이렇게 푸른색인 거 이런 것들 비유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해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꾀꼬리가 있는데 황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노란 꾀꼬리요. 얘네들이 다 여름이에요. 근데 남해는 딴 게 아니라 가마인데, 원래 가마는 꽃가마만 있는 게 아니라 사극 같은 데서 보면 그냥 이렇게 사람 있고 이렇게 네, 관직에 있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오픈된 채로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봐. 남해는 계절적 배경 맞아 틀려? 물론 자연물은 아니야. 자연물은 아닌데 계절적, 그러니까 배경이라고 할 수 없지만 계절은 상징을 해요. 계절을 드러내는 소재는 가능해요. 왜? 여러분도 오픈카는 그저 봄, 여름, 가을 정도, 그리고 초, 겨울 정도지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오픈카를 탈 순 없잖아. 안 그래? 네, 그러니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구나. 그러니까 아니, 정정해놓고, 그지? 계절을 드러내는 소재구나 정도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천천히 걸어서 산영로에 올라가니까 영농 100개와 수성제조는 해서 엄청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그죠? 네. 고전시가에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아니, 고전시가 말고도요. 보면 시에서 새가 나와. 그지? 그리고 동물이 나와. 그리고 벌레요, 곤충이요.
공통점 뭡니까? 네, 얘네 다 우는 애들이지, 그지? 네, 그래서 얘네들이 울다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 뭐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의나 됐는지 보셔야 되고, 그죠? 네, 그리고 감정이 화자와 동일한가, 그지? 네, 화자와 감정이 동일한가. 이거 찾으면 뭐예요? 네, 이게 바로 감정이입이지 뭐. 그지? 네. 그러니까 의심부터 해야 돼요. 네, 이런 소재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의심부터 해서 감정이 이입되고 있는가라는 거. 근데 이별을 원망하는 듯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그렇거든. 그죠? 여기 떠나기 싫어. 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네, 그거 잡아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나는 듯 고각을 섣보니 행운이 다 거치는 듯 했어요. 이거는 자기가 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거죠. 약간 퍼레이드처럼 되게 울적해. 나 여기 가는 거 떠나는 거 너무 싫어. 근데 지금 여기는 내 오픈카 옆에 막 여러 가지 깃발들도 있고 지금 너무 멋있지? 뭐 이런 것들을 이 와중에 또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명사길 닉은 말이 취선을 빚기 싫어했어요. 네, 취한 신선인데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화자입니다. 그죠? 화자. 네, 그래서 신선 비유하고 있는 대상은 다 화자로 봐두시면 되고요. 아까 서우 옛주인도 있었잖아요. 그지? 네, 똑같은 표현인 거고.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어로 들어가니 했어요. 해당어 핀 곳으로 들어가니. 백구야, 날지 마라. 네 벗인 줄 어찌하노?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 백구야. 얘는 새야, 갈매기입니다. 그죠? 네, 근데 새든 강아지든 상관없어. 하여튼간 뭐래? 네 벗이다라고 표현을 했어. 그럼 뭐야? 자연 친화죠. 그치? 예, 그래서 그거 잡아가셔야 된다고. 자연 친화적인 속성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요 앞에 그죠? 라이브 지금 고전시가 문학 중요도 전체 꼽아드렸던 거 올라간 거 있잖아요. 업로드 된 거. 거기 보시면 미의식도 올려놨으니까 연결해서 보셔도 좋아요. 알겠지? 그래서 걔네들도 어차피 전체 특징들도 다 잡아놨으니까 이거 본 친구들은 그거 보시면서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네 벗인 줄 어찌 않안? 이라고 해서, 네, 나 네 친구야. 이런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난굴에 돌아들어서, 청석정에 올라가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곡로 남은 기둥 다만 4개가 서 있구나 했는데, 여기는 이제 비유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삼인국, 송민국처럼 완전히 그 천상계인 뭐 비현실적인 공간을 드러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예쁜 공간을 지금 비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충석종을 보니까 이게 너무 멋있더라. 이게 정말 이 세상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멋있는데? 라고 하면서 공수의 성령인가 귀부로 다듬었는가? 라고 해서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귀신의 도끼로 다듬은 건지 이거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라는 얘기들이고요. 구태여 육면은 무엇을 형상화한 거야? 라고 해서 야, 이거는 진짜 누가 만들었을까? 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은 저만 두고, 그러니까 감탄이었던 거고요. 3일포를 찾아가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단선은 완연한데 사선은 어디 가냐서 신선을 엄청 찾아. 야, 신선 엄청 찾는데, 근데 여기는 해석에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지금 그러니까 고사가 되게 많이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사흘 머문 다음에 어디 가서 또 머물렀고, 선유당 명랑호는 거기에나 가 있었냐. 청간정 만경대에 몇 곳에 앉아 있었던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요. 즉,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고사랑 연결을 짓는 거죠. 뭐, 4명의 신선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글을 쓰는. 그래서 글씨는 남아있는데, 그 신선들은 지금 어디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고사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신선은 신선 얘기구나 정도로만 봐두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화는 벌써 지고, 접동사 슬피울제요. 슬피울제야. 그치? 감정까지 드러나 있어. 그냥 오는 거 아니고, 그죠? 그거 저 잘 봐두셔야 되고요. 왜냐면 이제, 자, 꽃이 지면, 이거 급하게 물어보면 까먹더라. 꽃이 지면 계절이 언제야? 그랬더니, 보통 이걸 언제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이제 그 작품들 중에서, 김영랑 작품 있잖아요. 그죠? 그 작품에서 이제 꽃이 지고 나면 그뿐 그지? 네, 내 하늘은 다 가고 말아. 나는 봄날 뭐 1년 내내 섭섭해서 한양 우음내다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근데 그 작품에서 학생들이 많이 낚이는 게 뭐냐면, 꽃이 지면 내 한 해가 다 갔다 이랬을 때 이걸 가지고 왜 과장이라고 하냐라고 하면, 걔가 계절이 언제야? 가을이래. 네, 꽃이 지면 봄이야. 그지? 예. 그러니까 봄만 끝났는데 나는 지금 1년이 다 끝난 것 같아. 이러니까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기도 낚이지 마세요. 지금 아직 봄밖에 안 끝났어요. 그죠? 네. 근데 그래놓고 지금 이제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슬피 울 때, 그죠? 네, 이제 의상대로 올라가는데, 지금 여정으로 간 거예요, 의상대예요, 그죠? 네, 다음 여정. 일출을 보려고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예, 근데 상온이 짚인 운동에서, 이번에는 뭐가 비유가 되냐면, 예, 또 뭐 되게 많아, 그지? 이번엔 일출이에요. 바다로 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해 뜨는 거, 이것도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일출을 보려고 밤중에 일어나 앉아가지고요. 일어나 앉아있으니, 상온이 지피는 등 육룡이 받치는 등에서 막 지금, 우리 보통 일출을 때 하늘이 막 이렇게 일렁일렁 거리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역시, 뭐뭐 하는 듯 해서 비유법 들어가 있고요. 바다를 떠날 때는 만국이 막 일렁이더니 천중에 이렇게 하늘 가운데에 이렇게 치켜 뜨니 모든 터를 헤아릴 정도로 아주 밝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시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리을시라 뭐야? 네, 얘는 뭐뭐 할까? 두렵다예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그지? 네, 뭐뭐 할까? 두렵다. 자, 근데 또 여다도 있어, 여다. 여다는, 가다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확장이 돼서 살아가다까지도 의미를 해요. 근데 멸구름 하면,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했을 때도 사실 의미가 되게 다양한데, 그냥 구름이 아니고, 멸구름이잖아. 그지? 왔다 갔다 하는 구름이잖아. 그죠? 근데 얘가 머물까봐 두렵다 이랬어. 그러면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치? 네, 그래서 얘는 지금 부정적인 소재였던 건데, 이거 지금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바로 임금은 지금 이 호발을 다 헤아릴 정도로 아주 눈부신, 태양에 비유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근처에 구름이 막 다다니면서 그 햇빛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잡아가고 있어요. 알겠지? 네, 그거만 잘 봐두시고.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으니 천지간의 장한 기별 자세히도 하셔이고 라고 해서 예, 계속 뭐 시선이요 이태백 계속 나오는데 이태백은 어딜 가고 이제는 그 식구밖에 안 남아서 이 대단한 소식들을 자세히 이렇게 써놨구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감탄하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 사양원산에 척죽을 문이 봐라 이랬습니다. 그냥 발음해보세요. 말이 좀 어렵다 싶으면 예, 그러니까 지금 저녁 햇살이 이렇게 비스듬히 비추는 걸 뜻하고요. 거기에 이제 철쭉이야, 철쭉. 혁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발음해야 돼, 그치? 예, 근데 철쭉입니다. 구개하면 안 됐던 거고요. 얘를 계속 잇따라서 밟아 가면서 우계지륜인데, 우계지륜은 역시 신선이 타고 있는 수레예요. 네, 자기가 타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경포로 내려가니 했습니다. 이제 경포로 내려가고 있다고요. 그죠? 네, 그거 잡아가시면 되고. 그러면서 심리 빙하는 다리고 고쳐다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경포로 가는데요. 다리미가 달인 것 같다고. 그치? 왜냐면 호수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보시면 선생님은 가봤어요. 네, 선생님 여기 가봤었는데 근처에 두부집이 맛있어. 네, 그게 기억이 나. 근데 호수 왜냐면 별로 그렇게 안 크거든요. 네, 근데 경포라고 했을 때 호수라서 진짜 잔잔해요. 물결이 뭐 일렁일 것도 별로 없고, 그죠? 예, 그래서 막 다림질을 한 것 같이 너무 잔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비유를 한 거고, 장송, 울은 속에 실컷 펼쳐 있으니 물결도 자도자셔. 물결이 아주 잔잔하고 모래를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주 해람하여 이제 한쪽에 배를 띄워서 정자 위에 올라가니 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또 EBS에서 또 뒷부분에 수록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 강문교 넘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이제 바다로 가죠. 그치? 예, 그래서 동해 바다로 대양이잖아. 그래서 큰 바다 양자거든요. 이제 바다로 갑니다. 종용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네, 구개만 하셔야죠. 조용하다라는 얘기고요. 조용하다 이기상, 활원하다 저 경계했어요. 아주 조용하고, 지금
아주 광활한 모습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공 갖춘 데를 또 어디서 만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얘기고요. 홍장의 고사를 헌사타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장 고사까지도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말 그대로 홍장의 고사 옛날 이야기가 야 그런 게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러브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러브스토리가 없어도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 곳인데 그런 얘기들까지 있었을까? 뭐 이런 얘기인데 굳이 이 부분은 해석까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되게 야단스러운 얘기들이 있었다고 하구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 보시면 강릉 대도후의 풍속이 좋으시고 있어. 지금 풍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뭐야? 아마도 일단 이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여기 지방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 선정의 포부를 또 드러낼 수 있어. 아직은 바다로 완전히 안 갔거든요. 네, 그래서 풍속이 좋은데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절요 정문이 고을마다 막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절요 정문은 딴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거잖아요. 보면 이제 되게 지조와 절개를 잘 지키면 예전에는 이렇게 비석 같은 거를 세워줬단 말이야. 그게 우린 되게 많은데?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조와 절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라는 얘기고 비옥 가봉도 이제도 있다 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옥 가봉은 원래 요순시대에 있었던 태평성대 모습을 비유를 하는 건데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 내가 정치를 이렇게 잘하고 이 지방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되게 잘 살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진주간 죽서로 50천 내린 말이 내린 물이 흘러내리는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했습니다. 오케이 동해로 가는데 차라리 한강의 목미역에 다이고죠. 깜빡할 뻔했어. 그치? 네. 지금 계속 선정부 불현듯 나오더니 네 다시 한강 나왔어요. 그죠? 그럼 뭐야? 네. 임금, 연군인 거죠? 연군은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연결해서 봐두셔야 됩니다. 한강의 목멱에 닿고 싶구나, 뭐뭐 하고저 하면 뭐뭐 하고 싶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금에게 닿고 싶구나 라는 연근을 또 역시 드러내고 있고 왕정은 유한하고 오케이 내적 갈등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그죠? 왕정과 그 다음에 풍경이 못쓰미니라고 했어. 즉 왕정은 뭡니까? 이건 지금 산에서의 공적인 가치인 거고요. 임금의 지금 명령은 끝나가는데 임기가 내가 지금 끝나가는 거야. 그죠? 11월이 다가오고 있어. 근데 이 하와이의 풍경은 질리지가 않아. 실증이 나지가 않아. 라는 건 이제 사적인 고민인 거지. 그러니 계속 고민이 됐어. 유해도 하도 알샤. 내가 진짜 고민이 너무 많아. 객수, 이 나그네의 시름은 어디다 둘 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사를 뛰어나서 두우를 향해 살까, 선인을 찾으러 단월에 머무를까라고 해서 이번 뭡니까? 나 여기 가고 싶은데. 그래서 도가적인 이상향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제시가 됐어요. 여기까지가 또 EBS 수록 부분이었었습니다. 이어서, 마무리 지어야죠, 그치? 여기서 계속 보시면, 천그늘, 이제 하늘의 끝이요. 하늘의 뿌리인데, 그러니까 하늘의 뿌리를 내가 못 봐가지고, 망향정에 올랐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이제 망향정으로 갑니다. 거기 네모해 두시고요.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망향정으로 올라갔어요. 네. 하늘의 뿌리를 못 봐서 망향정에 올라갔대요. 근데,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이겠는가 해서, 이것도, 그럴 때 있잖아요. 보면, 진짜 망망대해. 그죠?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는데, 바다랑 하늘이랑 색깔이 비슷한 거예요. 그치? 그걸 보면서 이제 되게 광활하다라는 것들을 묘사를 하고 있고, 가뜩이는 노안 고래였어요. 그럼 이거 진짜 고래냐고. 고래 본 거야? 아니야. 그치? 물론 봤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고래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근데 고래의 특징이 뭡니까? 고래는, 이게 끝이 아니야. 이름은 고래인지 몰라요. 그죠? 이름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래는 요게 있어야지. 그치? 물이 이렇게 뿜어서 나오는 거. 그죠? 이것 때문에 고래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그냥 뭐 멸치를 넣든가, 연어를 넣든가, 맨날 먹는 게 연어여가지고. 그런 걸 넣겠죠. 우리나라 연어 있나? 하여튼가.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파도가 막 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안에 되게 환한 고래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가뜩이나 노안 고래 누가
놀래켜서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구는 것인가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야? 지금 굉장히 파도가 거친 거죠. 예, 막 지금 얘가 막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은산을 꺾어내서 육합에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비유가 들어간 게 은산을, 네, 은으로 만든 산이에요. 이거를 꺾어낸 것 같아. 그 말은 뭡니까? 아, 정말 막 이렇게 파도가 눈부시게 부서져서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모습들을 비유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장천에 백설은 무슨 일인고 해서 눈이 아니야. 아니 진짜 눈 내리는 게 아니고 눈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파도가 많이 부서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얘는 5월이었대요. 그 사이 또 5월이었어. 아까 3월이었는데,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파도가 거센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파도만 거센 것이 아니라고, 그치? 뭐라고? 네,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보시고, 그러다가 밤이 됐어요. 네, 이제 밤이 됐습니다. 시간이 경과했단 말이야. 시간이 경과했으면 당연히 네모죠.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둘 다 체크해야지. 배경이니까. 근데 지금 풍랑은 이제 그 물결이에요. 물결이 정하거늘, 고요해졌거늘 이란 뜻이야. 그럼 뭐겠어? 네, 이제 갈등이 해소될 여지가 보이는 거죠. 그치? 그렇게 잡아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시면, 부상지척의 명월을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명월을 또 이번에는 기다리는데, 서광천당이 배는 듯 숨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광은 상서로운 빛이에요. 네, 이게 기다란, 줄기가 보이는 듯 하다가 또 숨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이제 비추는 거예요. 주렴을 다시 걷어서 옥계를, 네, 옥으로 만든, 계단을 다시 쓸면서, 근데 이제 진짜 옥은 아니고요. 그만큼 예쁘다. 계명성 도도로 고초 앉아 바라보니 했어요. 그러니까 꼿꼿이 앉아서 바라보니까 명월을 보고 싶어서 백년아 한 가지를 누가 보냈는가라고 했어요. 꽃을 누가 보낸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네, 꽃을 보낸 게 아니고 자 이제 내적 갈등 심어내다가 이제 잔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밤이 되니까 명월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치? 근데 이 명월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백년화를 누가 보냈다라고 했잖아. 네, 지금 얘도 다 명월과 연결이 되는 거죠. 백년화. 다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세계를 남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다. 남들 누구겠습니까? 백성들이죠. 그치? 네, 역시 선정, 애미. 네,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지. 백성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어. 이거 너무 좋아. 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누아주 가득 부어서 달달을 물은 말이 했습니다. 신선주를 이렇게 가득 부어가지고 달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영웅은 어디 갔고 사서는 그 누구냐, 그게 누구냐 라고 했더니 아무나 만나봐서 옛 기별을 묻고자 하니까 선산 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달을 보면서, 느낀, 네, 그런 감정들이 지금 쭉 나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러다가, 네, 지금, 송군을 베어내어 풋잠을 얼풋 드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잠이 들었는데, 네. 근데 이제 잠이 든 장면에서부터, 네, 아시겠지만, 이제 갈등이 해소되는 지점들이 보여요. 네, 그래서 그거 잡아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근데 갈등이 좀 허무하게 해소가 되긴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꿈에 한 사람이 날다려 니른 말이라고 했어요. 네, 아시겠지만, 꿈이 등장을 하는 건, 근데 이거는, 고전 아니라 현대도 다 중요하지 뭐. 그치? 네, 그래서 고전부터 현대까지 다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는데, 왜냐면 장면에서 그냥 개꿈이면 안 나와요. 그죠?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꿈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그 장면이 연결이 되죠, 현실과. 네, 그럼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날다려 이른 말이에서 여긴 되게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 대화가 등장한다고요. 그치? 신선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내가 모르냐. 상계에 너 진짜 신선인데? 라고 했어. 진짜 신선. 나보고 진짜 신선이래. 화자 보고, 그죠? 그래서 너 근데 황정경 일자를, 글자를 하나 잘못 읽어가지고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겠다고. 아니, 왜 신선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네가 신선인데. 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서 저건도 가지 마. 잠깐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먹어봐. 라고 한 거야. 네, 그래서 일단 술을 주니까 먹은 거죠, 그지? 네, 그래서 북두성을 기울여서 창에술을 부어내서 이렇게 아주 피웁니다. 네, 북두칠성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를 먹고 나를 먹이고 선호장을 서로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화풍이 습습해서 양익을 양쪽 겨드랑이를 이렇게 축혀드니 구만리 장궁의 적이면 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 너무 신나는데 막 날아갈 것 같아. 왜? 갈등 이미 해소됐거든. 그치? 알려줬잖아요. 지금 뭐 대화라고 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대화가 아니라 인용이죠. 그치?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치? 네, 또 다른 신선이 와가지고 너 진짜 신선인데? 라고 알려준 거야. 그치? 네, 그 부분들 잡아가셨으면 됐고. 자,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술 먹고 이제 즐기다가 그래, 이 술을 가져다가 사회에다가, 그러니까 사방에,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에다가 고루 나눠서, 억만창생들을 다 취하게 만든 다음에 라고 했어요. 네, 모두들 먼저 취하게 만들고, 다 같이 취하자 이런 얘긴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후후락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일들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즐기자라는 주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또 한잔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말을 마치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대답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나오면 대화 가능해요. 네, 왜냐면 여긴 화자였으니까. 아시겠지만 대화는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둘이 말을 주고 받아야 되거든. 네, 그래서 어디까지 수록됐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 그냥 이거 나왔다고 대화 이렇게 해서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나오면 또 아니니까, 그치?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나와야지만 대화로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말을 마치니까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갔답니다. 네, 꿈이니까요. 공중의 옥소 소리가 어제론가 그제론가 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나도 잠을 깨요. 오케이, 장면 끝났고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겠는데 끝은 어떻게 알겠는가 해서 야, 멋있다. 그냥 계속 끝은 어떻게 알겠어?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명월이 근데 이제 급하게 끝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전격 가사의 특징이긴 한데요. 네, 가사는 어쨌건 자기 이름 썼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는 아무리 개인적 가치를 드러낸다 하더라도 어쨌건 관찰사 하고 있단 말이야. 잘린 것도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아직까지 임금한테 고맙다 이런 얘기도 계속했고 그럼 임금에게 그냥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서 깊이를 모르는데 끝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이러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와 대단합니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이제 끝내요. 그죠? 네, 그래서 명월이 3, 5, 4, 3으로 해서 글자 수까지 딱 맞춰가지고 시조처럼 그치? 밝은 달이 천산 만나게 말라게 그러니까 곳곳에 안이 비춘 데가 없다 라고 해서 이거 임금의 총애를 지금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해도 나왔었지만 달도 역시 임금의 총애다. 임금을 비유한 거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는 작품이에요. 드디어 끝냈어. 그치?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봐두시면 되고요.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안녕.